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저는 도로교통단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김세나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갈 때, 그리고 집에 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 횡단보도 중에서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도 있고 또 없는 횡단보도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차가 다니는 길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자, 차는 우리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때로는 사고가 났을 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차는 우리보다 굉장히 크기도 크고 그리고 힘도 세고 단단하고 속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리 몸과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을 다닐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일 어디선가는 우리 친구들 중 누군가가 사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어느 곳이 위험한지,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또 안전하게 길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줄 건데요.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어떤 사고가 많았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자, 보시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우리 친구들 사고가 많이 났어요. 거의 우리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바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가 난 사고도 있고 그 밖에 차도를 통해 가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자동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에서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지나다가 걷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보도를 다니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고 유형을 토대로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 어떤 곳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횡단보도 사고가 일단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바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 횡단보도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 잘 살피고 조심해서 통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잘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우리 친구들 뭘 잘할까요? 바로 뛰어서 건너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건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영상 하나를 볼게요. 여기는 스쿨존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다니는 학교 앞 구간입니다. 자, 현재는 보행 신호가 빨간색이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신호.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은 우리 어린이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시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 보도에서 벌써 찻길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행 신호가 적색, 빨간색일 때는 차가 계속 도로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니는 차에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신호를 기다릴 때는 반드시 보도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신호 바뀌자마자 우다다다다다 하고 뛰어갑니다. 사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을 건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 바뀌자마자 우다다다다다 하고 뛰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 조금만 더 볼까요? 보면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오죠. 그리고 이 오토바이 한 대는 자, 보시면 차량 신호가 차들이 보는 신호는 빨간색, 가면 안 되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갔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운전자 어른들 중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호 바뀌자마자 뛰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급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와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자, 또 다른 사례를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보면 뛰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죠. 예, 계속 많이 여러 친구들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 보세요. 신호가 탁 바뀌었어요. 이거는 차가 보는 신호예요. 차들이 보는 신호인데 차들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죠.
차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보행 신호가 끝났다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차가 막 다닐 거거든요. 그런데 막바지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이렇게 보행 신호가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호를 지키지 않고 뛰어가면 원래 신호를 지키고 막바로 뛰어가도 위험한데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더더욱이 위험하겠죠. 마음 급한 운전자들은 본인 딱 차량 신호 보고 바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도 차가 주변에 있나 없나, 그리고 차도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자, 때로는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서 차 한 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좌우 양옆차 살피지 않고 또 우다다다다다 하고 뛰어갔어요. 만약에 앞에서 오고 있던 차의 속도가 빨랐다면, 또는 이 운전자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드는 이 친구를 보지 못했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법한 아찔한 상황입니다. 절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차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잘 살피고 안 오면 가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사실은 걸을 때보다 뛰어 건널 때가 위험하고요. 그리고 뛰어 건널 때보다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놀이기구를 타고 길을 건널 때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 장면은 블랙박스라고 차량 안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운전자들이 보는 요 시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시야에서 봤을 때, 차 안에서 봤을 때, 우리 특히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양옆으로 많이 있죠. 자, 오른쪽에 누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운전자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냥 주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정차된 차 뒤쪽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안타깝게도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사고로 이어진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뛰면 안 되고,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주정차가 많이 돼 있는 곳을 지날 때에는 한 번 더 목을 쭉 빼서 멈춰서서 목을 쭉 빼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살피고 건너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놀다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공놀이를 하는데 공이 갑자기 찻길로 또르르 굴러갔어요. 그때 여기가 차가 다니는 곳인지 깜빡한 채, 그건 잊은 채 갑자기 내 공! 하면서 공을 줍기 위해서 찻길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갑자기 술래잡기나 놀이를 하다가 찻길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건너편에 엄마 아빠가 보여서 후다닥 뛰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찻길로. 그런데 찻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들은 누군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막 장난하고 있어요. 원석이란 친구가 막 친구를 놀리면서 물건 하나를 뺏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원석이란 친구가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친구들이 피해서 찻길로 뛰어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죠. 특히나 이렇게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친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 차보다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눈에는 우리 친구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보이지 않았던 친구가 나오면서 차와 사고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찻길로 다니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고 유형은 우리 친구들 통학버스 탈 때 있죠. 통학버스는 노란 버스, 그러니까 학원 버스도 있고 학교 차도 있고 유치원 버스도 있는데, 자, 이 통학버스에 타기 위해서 빨리 타야지 하고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찻길로 막 후다다다다다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려서 건너편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서, 또는 또 다른 학원에 가기 위해서 또 내려서 우다다다다다 하고 뛰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차들한테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영상 하나를 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에 통학버스가 2대나 서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쭉 주정차된 차들이 보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것 또한 블랙박스를 통해서 차량 안에서 밖을 찍은 영상이에요. 이 밑에서 우리 친구들 오른쪽에 누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요 차 뒤쪽에 누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운전자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학버스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친구가 차와 차 사이로 갑자기 훅 튀어나오면서 안타깝게로 사고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 주정차된 차 사이로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일단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는 무단횡단하면 안 되고요.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 건너는 경우라면 고개를 쭉 빼서 이쪽 저쪽 차가 안 오나 잘 보고 건너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스몬비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신조어인데, 자, 우리 친구들 좀비 좋아하죠? 좀비 흉내 내는 것도 좋아하죠? 자, 이 좀비랑 스마트폰이랑 좀비를 합성시킨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요즘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걸어가다가 사고를 겪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차가 다니는 길을 건널 때는 절대적으로 스마트폰만 보면서 길을 건너면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소리도 잘 못 들어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자, 영상도 보면 왼쪽에서 친구 둘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걸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횡단보도를 처음 시작해서부터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스마트폰만 보면서 걸어갔어요. 이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차량 신호가 적색, 빨간색인데 차는 갈 수 없는 신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토바이한테는 그냥 지나갔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 차들이 서 있어요. 신호 대기하느라고, 신호를 기다리라고 서 있는데 여기서부터 사람이 걸어 나오면 특히 우리 친구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렇게 건너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차로에 있는 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 급한 운전자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이런 정말 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운전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다는 걸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해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스마트폰 보면서 길 건너면 안 됩니다.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이면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실 우리 친구들 길 건널 때 나는 사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에서 나는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사고들을 우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어떤 노력이냐면 바로 1, 2, 3, 4 캠페인이 있습니다. 1,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2, 이쪽 저쪽 살피고요. 3초 동안 잘 살피면 4,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캠페인인데요. 자, 우리 친구 한 명이 이 1, 2, 3, 4 캠페인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있고요. 신호가 바뀐 상태에서도 이쪽 저쪽을 살피고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 건너고 있어요. 자, 특히 우리 친구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손을 쭉 들고 건너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을 더 잘 보려고 더 쭉 뻗었죠. 그리고 계속 그 신호가 바뀐 보행 신호인 상태에서도 이쪽 저쪽을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 끝까지 잘 길을 건너왔습니다. 이렇게 멈춰서서 이쪽 저쪽 잘 살피고 뛰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주정차된 차들이 주변에 있다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면
자, 안타깝게도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횡단보도 이렇게 차가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차가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어른들, 선생님이 대신해서 미안해요. 이런 어른들은 선생님이 또 잘 계속해서 교육시킬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길을 건너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차들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스쿨존이고 심지어 아파트 출입구 근처입니다. 자, 저쪽에 보면 우리 친구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면은 이 차 때문에 사람들이 횡단보도로 건너지 못하고 횡단보도 옆에 있는 도로로 건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횡단보도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잘 몰라서 횡단보도나 그 중변에 근처에 주차하려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기 건너편에 이 친구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 차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신호등도 없고 해서 이쪽 저쪽 잘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특히 여기 중요해요. 주정차된 차들이 횡단보도 주변에 이렇게 주차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상황을 잘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쭉 빼고 이쪽 저쪽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처럼 이쪽 잘 살피고 그리고 손 들고 건너는데 횡단보도를 불법 주정차된 차 때문에 횡단보도 구역을 처음에 시작점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못했다면 얼른 빨리 이 차 지나가지고 얼른 빨리 또 횡단보도 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안전하게 다니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막바로 신호 바뀌자마자 뛰어가지 않기. 일단 멈춰 서서 이쪽 저쪽 잘 살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뛰면 안 돼요. 뛰는 거 위험하고 자전거나 킥보드 타고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호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 막바지에 갑자기 뛰어든다든지 보행 신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서 건넌다든지 무단횡단하든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찻길 말고 보도로 다니기.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 기다릴 때도 찻길에 내려와서 기다리는 거 안 되고 보도에서 기다리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을 때 스마트폰 보지 않기.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 5가지 평소에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매 길을 건널 때마다 그리고 차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곳을 건널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꼭 실천하기 오늘부터 약속해 주세요. 자, 오늘 어린이를 위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